자, 학생 여러분, 8주차 차체 수리 작업 공정, 차체 실무 중에서도 차체 수리 작업 공정에 대해서 살펴를 보고 차체 수리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순서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체 수리 실무 중에서도 이제 큰 틀에서는 차체 수리 실무고, 그다음에 실무 중에서 이제 작업 공정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차체 수리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학습은 교재 141쪽입니다. 141페이지 차체 수리 작업의 공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체에 이제 그 전체 작업 공정이 있는데요. 변형된 차체, 또 손상된 패널의 작은 이제 사고가 난 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플라스틱 부품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변형된 차체는 차체 계측 수정, 그러니까 이제 정확한 계측을 해서 당겨내야 되겠죠, 사고차를. 그다음에 변형된 차체를 이제 견적을 내기 위해서는 손상된 부품을 이제 탈거 작업을 해야 되겠고, 파손된 패널을 이제 교체 작업을 해야 되겠고, 패널 내부에 이제 방생 작업을 해야 되겠죠. 변형된 차체는. 또 손상된 패널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패널을 타출 판금 작업, 타출 판금으로 두드려서 펴는 것을 타출 판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구도막, 그러니까 예전에 칠해있던 도막, 페인트 같은 거를 구도막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제거하고, 단 낮추기 작업도 하고, 에폭시 프라이머 도장 작업도 하고, 퍼치 도포해서 샌딩 할 수 있는 그런 공정을 이제 또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패널에 이제 또 상처가 이제 조금 기스 스크래치 난 정도다 그랬을 때는 표면 세척 작업도 해야 되고, 조착 연마 작업을 또 해야 되고, 플라스틱 부품 같은 경우는 손상 부위를 이제 보수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PP 프라이머 도장 작업까지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1차로 마스킹 작업을 하고, 중도 도장 작업, 프라이머 서페이스 도장 및 샌딩, 조색 이런 것들을 이제 펄 같은 것들을, 그다음에 마스킹, 상도, 그다음에 가열 건조, 도장 마무리, 광택 같은 거, 그다음에 부품 조립 및 바퀴 정렬 검사, 작업 품질 최종 검사, 그다음에 고객 확인 및 출고 순으로 이제 되겠죠. 자, 그러면 차체 수리란 무엇인지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체 수리란 충돌 및 충돌을 하든 추돌을 하든 손상된 변형된 차체를 원래 상태로 이제 사고차를 복원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그게 이제 차체 수리라고 합니다. 차체 수리의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셨죠? 자, 충돌 사고 등으로 자동차 전체가 손상된 경우에 차체 수정용 장비와 공구, 그 다음에 특수 용접기 및 각종 작업기 등을 이용하여 차체 프레임과 내부 패널을 원상 복원하고, 각종 자동차용 보수 도료를 이용하여 손상된 차체 도막을 보수당하는 직무를 이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주요 차체 수리 작업 공정은 크게 차체 손상 분석, 복원 수리장 및 보수 작업으로 이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교재 142페이지를 여러분들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42페이지에 보면,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작업 공정을 또 이야기하는 건데요. 손상 부위의 검사 및 견적을 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손상 진단 및 계측, 얼라이먼트가 틀어져 있는지, 멤버가 휘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파손 부품을 이제 파손된 차에서 이제 부품을 분리를 해야 라디에이터까지 터져 있는지,
뭐 어디에까지 터져 있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죠. 화선 부품을 이제 분리하고, 그 다음에 차체 견인 수정, 이제 당겨서 내에서 이제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체인 블록 같은 걸로 당겨내야 되겠죠. 그것을 견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패널 같은 것들을 이제 뭐 교환할 거는 교환하지만 타출로 망치로 두드려서 타출 성형을 해야 되겠죠. 우리도 이제 교수님하고 이제 대면 수업 때 영접 끝난 이후에는 타출 팔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품 패널 같은 거, 번네트 같은 것들, 트렁크 같은 것들을 이제 펜다 같은 거, 도어 같은 것을 교환하고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수 조장을 쪽으로 이제 판금을 한 다음에 이제 넘겨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하도 보수 조장을 하다 보면 그 다음에 중도, 그 다음에 상도, 조색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절차로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을 보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보수 조작이 이제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색하고 난 뒤에 보수도막 가열 건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열처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처리를 이제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수리가 다 끝난 뒤에 휠 라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점검을 해야 되겠죠. 차체 수리 작업 공정에서 이제 그 다음에 다 수리가 다 된 다음에는 출고 전에 이제 시운전도 하고 출고 점검하고 해서 이제 요즘은 뭐 세차까지도 해서 고객한테 인도해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차체 수정을 하고 나서 뭐 이상 종류 이상 이제 발생할 수 있고 그런 개소를 이제 미리서 점검해야 되는 것을 이제 한번 봐야 되는데요. 차체 수리하고 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 뭐가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고속 주행 시 바람 소리가 이제 크게 난다든가, 직진 주행 시 차가 한쪽으로 쏠린다든가, 이제 수리가 잘못된 거죠. 커브길에서 차가 이제 휘청거린다든가, 그다음에 조향 휠이 그 핸들 스티어링 휠이 무겁다든가, 그다음에 운행 중 하체에서 마찰음 같은 베어링 나가는 소리 같은 것들이 이제 발생했을 때, 엔진룸에서 심한 진동이 이제 발생했을 때, 그다음에 에어컨 작동 시 과도한 진동이 발생하거나 에어컨이 안 나왔을 때, 하체에서 이제 기름 같은 거 누유가 이제 됐을 때, 실내 바닥에서 이제 물이 있어 뭐 빗물 같은 비가 왔는데 비가 새 들어온다든가, 타이어가 이제 편마모 이상 마모가 된다든가 그랬을 때는 이제 차체 수정을 다시 해야 되겠죠. 승차감이 이제 불안한 증상이 있다든가 그럴 때 차체 수정을 이제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작업 전에 이제 또 검사해야 될 작업 전 검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작업 전에 자동차 등록 번호 VIN이라고 부르는 보디 및 차량 번호 각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품하거나 뭔가 할 때 수입차 같은 경우도 이제 차량 번호로 조회가 안 되면 차대 번호로 이제 조회를 해서 이제 하는데, 그게 이제 어디에 돼 있냐면요, 조수석에 이제 리베팅으로 돼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절대 우리 사람으로 주민등 번호와 같은 것들이 이제 차체에 있죠. 그래서 변형이 되거나 그러면 폐차해야 됩니다. 그래서 변형이 잘 안 되는 조수석 쪽에 바닥이라든가 각자가 이제 그 찍혀 있죠. 여러분들도 실습할 때 1학년들은 이제 확인을 했는데, 우리 이제 차 수리할 때 교수님이 이제 차대 각자를 찾는 방법을 검사 시간대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대 각자가 훼손되거나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는 보디 각자의 엔진 각자로 나뉘는데, 이제 차체하고 엔진, 그래서 엔진은 잘 안 보는데 차대 각자는 무조건 검사할 때 봅니다. 저는 보디 및 엔진의 고유 번호로서 일정한 형식에 의해서 아라비아 숫자 영문으로 이루어진 부호예요. 승용차의 보디에 각인된 위치는 일반적으로 손상되기 어려운 위치인 대시 패널
우측 동반석에 이제 리베팅이 돼 있거나 뭐 차대의 각자가 차체의 바닥 트렁크 부분 이런 데도 각자를 해놨죠. 자, 작업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는 주행 시에 사람과 화물에 가해지는 힘이 전부를 차체가 지지하고 있으므로 프레임 유무에 따라서 보디의 구조 및 강성이 달라집니다. 모노코코 바디는 형상과 치수가 각기 다른 여러 개의 패널을 용접과 볼트 등으로 결합하여 보디 전체가 충격 흡수 기능으로 만족해야 하므로 각각의 부품 그 이상에 상응하는 강도 및 강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외관 손상은 육안으로 판단할 수가 있지만 외부에서 충격에 의한 손상은 파급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이제 충격이 왔을 때 그거를 이제 사고 경위에 파악은 충격을 받은 곳 위에 변형이 파급되는 수가 있어서 차량의 파손 부분 점검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그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이제 조사를 해야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디 수립 작업차는 평면이 아닌 입체적 감각을 갖고 보디 일부에 가해진 힘의 확장 범위를 파악하고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만큼의 힘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작업 완료 차량 출고 점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동차 패널과 패널의 간격, 그 다음에 좌우 상하 단차 등을 확인해. 단차가 뭔지 알죠, 여러분들? 단차 등을 확인을 해야 되고, 차체 수정 작업이 차체 치수도와 정확히 맞는지 각 지점 거리를 이제 확인해야 되겠죠. 줄자 같은 거, 뭐 그런 걸로 대각선만 확인하지 말고 차체 치수되어 있는 치수, 그다음에 그 매뉴얼에 있는 걸 말하는 걸 추영 거리, 규정값이 맞는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엔진 정비 지침서에 있는 규정값 그런 것들도 확인을 해야 되고, 차체의 좌우와 전체 좌우가 수평과 중심점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차체 측정용 전용 계측기를 사용하여 줄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데 보통 정비 공장에서는 줄자를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차로의 전용 상태를 차종별 규정값에 맞게 조정한 후에 주행시험을 해야 되겠고, 규정값에 맞지 않으면 차체 수정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재수정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용접한 곳에서 이제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차체 수정의 3요소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 중요사항. 수정의 고정, 계측, 견인. 이게 차체 수정의 3요소입니다. 1. 고정, 2번 계측, 3번 견인. 그래서 사이드실 그 고정은 사이드실 하부 전후 끝단에 이제 내구에서 이제 고정을 하고, 그러니까 차체가 이제 변형됐을 때 사고차를 견인할 때 정확하게 고정을 하고, 그다음에 계측 장비를 활용하여 이제 수평 상태에서 치수도를 확인해서 이제 정확하게 계측을 하고, 견인 차체에 대응하는 똑바르게 견인하고 2개 이상 동시에 견인, 다중 견인을 이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체 수정의 3요소 하면 고정, 계측, 견인, 교수님처럼 딱딱딱 와야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차체 고정, 차체 고정 있죠? 고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고정 위치는 사이드실 아래에 플랜지 4곳에 이제 설치하고 고정하며 그 목적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이게 이제 교재 145페이지 기본 고정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고정 위치는 사이드 실 아래의 플랜지 4곳에 이제 하는데요. 이 하는 이유는 차체의 미끄럼 방지, 그리고 회전 모먼트 발생을 억제하고 견인력 분산 방지로 인장 효율을 증대시킵니다. 차체의 비틀림 변형을 방지합니다. 견인 방향이 자유롭게 이제 하는 거고, 차체 수정기가 있는데 우리 학교에 이제 차체 실습실에 있는 게 이제 벤치식 그림에 나온 것처럼 벤치식 차체 프레임 수정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면 수업 때 교수님이 각부의 명칭이라든가 요령에 대해서 학습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차체 수정을 하는데요. 이제 그래도 이제 안 됐을 때 이제 추가 고정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고정 중에서도 일반 고정이 있고 추가 고정을 하는데요. 기본 고정을 이제 보강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회전 모먼트 발생을 또 억제하고 지나친 견인, 너무 많이 당겨지는 거를 방지하고, 그다음에 스폿 용접부를 보호해. 스폿 용접비가 이제 스폿에 딱 붙어 있으니까 찢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 견인 시 견인력 집중, 과도한 견인력 전달 범위를 제한하고 고정 부분까지만 견인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고정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에 보는 바와 같이 그 A 기본 고정을 보강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용접부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 B, 그다음에 이제 과대한 견인을 방지하는 것 C, D는 비틀림 모먼트를 방지하는 방법이 추가 고정 방법으로 그림에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이제 견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차체의 계측, 차체에서 고정을 배웠고 이제 계측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돌 손상 분석에 이제 4개소가 있어요. 계측에. 그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충돌로 인한 변형된 차체를 정확하게 견인 수정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차체 치수도에 의해서 계측하기 4가지 기준을 센터라인, 데이텀 라인, 레벨, 치수 이렇게 합니다. 계측에 4개의 요소가 있습니다. 계측에 4개 요소, 4개 요소에 대해서 이제 쓰라고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센터라인, 2번 무엇일까요? 데이텀 라인, 세 번째 레벨, 네 번째 치수. 이렇게 차체 계측의 4요소를 쓰시려면 센터라인, 데이텀 라인, 레벨, 치수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레벨, 치수. 자, 그럼 먼저 센터라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차량의 전 후축 방향에서 중심선을 가르는 가상선으로 센터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언더보디의 차체 중심선의 변형 상태를 판단하여 센터라인 게이지를 이제 측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센터의 기준선을 잡고 센터가 틀어져 있는지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데이텀 라인은 차체 하부 및 프레임에 수평이 되는 가상선, 그 다음에 그 기준인데, 프레임 기준선에 의한 프레임의 높이 측정은 데이텀 게이지로 수평 바의 높낮이를 비교 측정하여 언더보디 상하 변형 상태를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닥면을 하는 게 데이텀 라인이고, 레벨
센터링 게이지의 수평 바의 관찰에 의해 목측 언더보디의 수평 상태를 판단하는 건데, 정상적인 보디는 지금 147쪽 하단에 보면 언더보디 레벨이라고 하는 레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정상적인 보드는 이게 딱 젓가락 대듯이 딱 일렬로 딱 돼 있는데, 비틀린 상태는 X자로 꼬여 있고, 밀린 상태는 앞뒤가 이제 틀리고 한쪽으로 또 높거나 낮거나 벌어지거나 그랬을 때 레벨이 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수, 굉장히 좀 이제 치수가 중요한데요. 자동차에 이제 제작사에 제공한 차체 치수도의 재현을 이용하여 거리를 이제 측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거리 측정하는데 프론트 패널 마운트 홀, 그다음에 센터 마운트 홀, 몇 곳은 그런데 이제 치수를 제일 측정할 수 있는 이런 홀들을 파놨습니다. 그래서 후지 힌트 마운트 홀 이런 데서 이제 치수를 이제 거리를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전면 사이드 아웃 패널 코너 이런 부분, 그 다음에 후면 코너 부분,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굴곡진 부분이 있는데 클라스 노치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돼 있고, 트렁크 힌지 리어 마운트 홀, 홀에서 계측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체 수정에 3요소 중에서도 고정 계측 견인 중에서도 또 계측할 때는 4개 요소가 있다. 센터라인, 데이터라인, 레벨, 치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체 변형 상태를 이제 검사하는 거 뭘로 검사할까요? 줄자 계측, 지그 계측, 그럼 지그는 공구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다음 센터라인 계측, 수치 장입형 계측, 그다음에 레이저 계측, 컴퓨터 계측, 계측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재 149페이지 그림을 유심히 살펴보면 줄자 여러분들이 아실 거고, 지그 계측이 있고, 그다음에 센터라인 계측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수치 장입형 계측, 그다음에 레이저 계측, 컴퓨터 계측, 이런 식으로 계측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육안으로 검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육안 검사. 최초에 이제 충격 지점이 어디냐를 이제 봐줘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어디로 충격 지점이 전달됐는지를 차체 수리하기 위해서는,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힘의 전달 경로를 이제 봐야 되니까, 힘이 어디에서 어디로 전달됐는지를 봐야 되니까 힘의 크기와 방향을 분석하고 견인 방향을 결정하고 클러치 포인트를 확인하는 거. 그다음에 클러치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가 사고가 났을 때 꺾일 수 있도록 약한 부위를 만들었다고 교수님이 지금 대면 수업 때 이야기를 아마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그 부위 확인, 그 다음에 마지막 발생한 굴곡 부위에서 이제 힘이 멈춘 곳, 그런 상태를 이제 봅니다. 차체 치수 측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거리 측정 방법, 직선거리 치수, 측정용 포인트를 똑바로 연결한 치수고, 평면 투영 치수는 보드 중심선에 대해서 평행한 수평선의 길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차체 계측의 요점을 한번 보도록 하죠. 차체 치수는 트램 게이지, 트래킹 게이지를 이용, 똑같은 말입니다. 하여 이제 측정하고, 그 다음에 줄자를 이용하여 측정할 경우 줄자의 비틀림, 늘어남, 변형 등이 없어야 되겠죠. 측정된 치수는 실제 직선거리 치수와 평면 투영 치수들을 측정하여 표시하고, 실제 거리 측정은 측정 기준점 간의 실측 치수를 나타냅니다. 평면 투영 치수는 보드 기준점을 평면상에 투영할 때는 치수를 나타내고, 측정 지점은 홀의 중심선을 측정합니다. 측정 시 호용 오차는 생산 라인에
따라서 이제 다른데 오차는 0 플러스 마이너스 5mm, 0.5mm, 5mm가 아니고 또 보수 라인은 플러스 마이너스 0.2mm 정도, 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mm 정도, 2mm. 그러니까 0.5 생산 라인에서는 진짜 0.5mm 이제 오차가 거의 없는데 보수할 때는 오차는 2mm까지 봐준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수치 장입형 계측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램 게이지는 언더 및 어퍼 보디의 대각선 길이를 방향을 비교 측정하고 프레임 셰시분의 서스펜션과 프레임의 측정, 차체 대각선 측정, 프레임 사이드 레일 높이를 다른 곳 두 직선의 높이, 투영거리를 측정하는 데 사용하고 보디 게이지라고 부른다. 트램 게이지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트램 게이지는 151쪽 하단에 트램 게이지가 나와 있네요. 교수님 이게 엄청 차체 수리 자격증 딸 때 엄청 봤던 것 같아요. 이론 때 많이 나옵니다. 자, 트램 게이지로 이제 측정할 수 있는 게 좌우 대각선, 홀과 홀의 비교 측정, 측정 부위의 길이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트램 게이지는 엔진룸, 그 다음에 하부 치수, 실내 치수, 측면, 후면 등 자동차 차체 치수되어 있는 모든 치수를 측정할 수 있으며 측정 길이는 55에서 190cm, 홀은 0에서 49mm까지 차체의 모든 홀을 센터를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이 형식은 수포가 있어 차체의 좌우 수평 확인이 용이하고 직선 길이와 평면 투영 치수 측정이 가능하고 특히 지그 레일 작업에서 모든 치수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센터링 게이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링 게이지는 어디에 쓰느냐면요, 그 용도는 좌우 비틀림 변형 등과 같은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장비입니다. 센터링 게이지는 여러 개의 수평바를 걸어서 비교 분석하는 계측기라고 할 수 있어요. 센터링 게이지는 프레임 파손 상태를 점검하는 데 주로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 프레임의 분석은 적어도 3-4개의 게이지를 측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금 작업 도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계측기며 가장 중요한 게 센터링 게이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센터링 게이지는 참조점 하단부에서 데이터의 높이를 맞춰 전면부, 중앙부, 후면부에서 설치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 수평 바늘이 정확히 수평을 유지하고 타깃이 센터라인에 위치하면 차량 하체 및 프레임 파손 변형이 없는 상태입니다. 만약 게이지들이 센터라인에 조정이 되지 않는다면 차량 하체 및 프레임은 파손 변형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게이지들은 전면부에서 후면부까지 3m 이내의 거치가 3m 이상 돼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수직 스케일 홀더에 장착하여 레벨과 데이터, 센터라인 그런 것들을 읽으면서 차체 변형을 판독하는 거죠. 그래서 프레임의 상하 구분, 그 다음에 좌우 구분, 비틀림, 또 굴곡 같은 거, 휜 것들을 이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게이지의 구성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수평 바가 있고, 그 다음에 센터 유닛이 있고, 수직 스케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센터링 게이지가 기본적으로 부착할 수 있는 부착 위치가 4곳이 있는데요. 프론트 크로스 멤버, 그 다음에 카울 부위, 그 다음에 리어 도어 부위, 크로스 멤버 부위. 그래서 자동차를 이제 4등분으로 앞에서 이제 범퍼 있는 앞에 그 지지 파넬이 없어서 뒤 트렁크 부분까지 있고 중간에 정확하게 연료 탱크 쪽하고 머플러가 시작되는 쪽에 이제 보면 센터링 게이지를 거기다가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인지 비틀린 상태인지 판독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센터라인으로 해서 이제 수평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게이지 중에서 맥퍼슨 게이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 군데 이제 측정해서 이렇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차체 계측에 따른 효과적인 견인 수정 방법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차량을 계측해 있는 효과적인 그 수정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변형기가 차체의 모든 손상에 대해서는 동시에 이제 잡아당겨서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155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차체의 중간 부분이 손상되어 있다면 이 부분을 먼저 수정하고 순차적으로 차체의 앞쪽과 뒤쪽 부분을 수리하는 것이 작업의 근본적인 순서라고 할 수 있어요. 센터라인과 레벨을 이제 동시에 또 읽어야 되고요. 차체의 중간 부분의 변형이 존재하고 전면이나 후면에 변형이 발생되었다면 반드시 제일 먼저 중간 부분을 수정해야 하고, 이것을 차체 양쪽 끝에 레벨 상태의 변화를 주기 때문입니다. 센터라인과 레벨의 수정 후에 데이텀을 점검하고, 센터라인과 레벨의 변형이 있는 상태에서 데이텀은 수정은 오히려 손상을 가중시킬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수리 작업을 진행하는 동안에 필요에 따라 치수를 수시로 측정하고, 그러나 모든 부분에서 유관 점검이 가능하면 게이지 측정이 필요가 없겠죠. 근데 육안으로 잘 점검하고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체의 수정과 견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그러면 1교시 수업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2교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